71살 여자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 입술이 그의 입술에 머물렀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어른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사랑을 건네는 여자였어요. 오랜 세월 숨겨왔던 내 안의 여자가 그 한순간에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정혜 씨 입꼬리는 정말 예뻐요. 그런데 그걸 가장 반대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남편 떠나고 20년. 단 한 번도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손 내민 한 남자. 하지만 이 사랑이 허락받기까지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자식 눈치 보며 늙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당신 이름을 다시 찾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정혜, 올해 71입니다. 남편과는 29에 결혼했고 51살에 홀로 됐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서 멀리 보냈고 지금은 혼자 지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 나이면 편안한 게 좋다고. 그런데 저는 요즘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지금이 진짜 봄날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내 이름이 싫어지려던 참이었다. 누구 하나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를 일도 없어지니까. 며느리가 병원 예약을 잡아주면서 한정의 환자분 하고 부를 때, 그제야 내 이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정도였으니까. 내가 절에 간 건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였다. 여행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가끔은 익숙하지 않은 공기와 낯선 소리를 들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그날따라 유난히 산새 소리가 컸고 마당엔 늙은 매화가 한 그루 피어 있었다. 나는 작은 접시에 국수를 말아 사뿐사뿐 마당 끝에 벤치에 앉았다. 한 입, 두 입 그저 허기를 달래듯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앞에 종이컵을 내밀었다. 목 막히시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사람이 서 있었다. 나보다 3살 많은, 그러니까 75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하얗게 센 머리, 단정한 회색 조끼. 그리고 낯선 이에게는 드물게 따뜻한 눈빛. 이 절 국수는 맛있긴 한데 물 없이 먹으면 질식할 수도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하자 나도 모르게 따라 웃고 말았다. 그 웃음이 내가 그날 처음 지은 표정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와 나란히 앉아 먹은 국수 한 그릇이 그렇게 내 심장을 건드릴 줄은 몰랐던 거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오래 울렸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온 내 인생에 그날 누군가가 내게 먼저 말을 건넸고 물 한 잔을 건넸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정혜 씨, 국수 더 드실래요? 나는 마치 아주 오래된 얼음이 서서히 녹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 동안 같은 절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침이면 절 마당에서 마주쳤고 식사 시간에도 산책길에서도 우연처럼 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어느 날 아침, 절 뒷길로 이어진 소나무 숲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길가의 들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길은 혼자 걸으면 쓸쓸한데 둘이 걸으면 풍경이 되네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웃음이 났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적실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그날 오후엔 작은 찻집에 함께 갔습니다. 창 너머로 졸졸 흐르는 계곡이 보이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 앞에서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혜 씨는 조용한데 참 깊어요. 마음이 깊은 분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으면 편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준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과 살던 시간 내내 나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지. 나라는 존재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의 눈빛은 내게 존재해도 된다는 허락 같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뿐인데 나는 그가 내 삶에 어떤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걸 차가 식기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절방에 누워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새 소리도 멈추고 고요함만이 깃든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한참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 손짓, 눈빛,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다정한 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정혜 씨, 나는 그 말이 너무 낯설고도 그리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하나 없는 세월이 내 등을 얼마나 차갑게 했는지 나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이에 설렘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것도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설렘이. 우리는 공허하고 외로울 때면 절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막내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절에서 만난 그 남자 아직도 연락해요? 나는 그저 멍하니 신발을 벗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가끔 안부 정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딸은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노인 사기 많대요. 엄마, 나이 들어 외롭다고 아무한테나 마음 주면 안 돼요. 그 순간 내 귀에는 사기라는 단어만 쿵 하고 박혔습니다. 설렘으로 차오르던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는 아이 엄마가 되었고 나보다 현실을 더 잘 아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아이의 말투엔 엄마가 아니라 늙은 여자를 보는 듯한 단정함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그저 누군가와 손잡고 따뜻한 차 한 잔 나눈 것뿐인데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의 얼굴과 딸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내 이름을 부르며 웃었고 한 사람은 그런 사람 믿지 말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그 두 얼굴 사이에 나는 내가 엄마라는 정체성과 여자로서의 나 자신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여자로 살아도 되는 걸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자격조차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20년을 버텼는데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죄스러워질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벨소리를 꺼두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딸이 말한 그 단어들이 반복됐어요. 그런 사람 믿지 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그날 나는 세상의 모든 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의 외로움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그도 눈치껏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믿으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나는 매일 더 깊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켜두고 소리를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뭔가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덜 외로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은 하하호호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 냉장고 문을 열어보기도 했어요. 무언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하얀 불빛 속에라도 내 존재를 비춰보고 싶어서요. 그 속에 선 나는 그저 작고 축 처진 어깨를 가진 한 여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불을 끄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눈빛,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던 다정한 음성. 정혜 씨, 그게 그렇게 듣고 싶을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여자로서 불러주는 일이 이렇게 절실할 줄은 몰랐어요. 딸이 뭐라고 했든 그의 손길이 날 속였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걸었던 산길을 떠올리면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절 뒷산에서 그가 내 손등을 살며시 덮어주던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손이 따뜻해서 무서워. 맞아요. 나는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이 다시 내 안에 깃드는 게,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게 무섭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사람 없이 다시 이 고요한 집으로 돌아온 지금 내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이 공허함이었습니다. 냉장고의 불빛조차 따뜻하지 않았고 문자 하나 없는 핸드폰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도 없었어요. 나는 이 세월을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단단하게 살아왔을까? 모든 걸 참고 감추고 견뎌낸 그 시간들이 결국 내 안에 남긴 건 고요한 무덤 같은 외로움뿐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봄비가 내린 뒤로 공기가 더 서늘해졌고 나는 괜히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봐도 분침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낯선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예고도 없이 온 건가? 아니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무슨 일이라도.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이노 씨.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비닐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따뜻한 찜질팩, 한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인 수건, 그리고 직접 썰어온 듯한 과일 몇 조각.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그를 바라봤다. 눈이 시렸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한순간 의심했을까? 정혜 씨, 연락 안 되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 다녀왔어요. 괜한 짓이면 미안해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까 하다가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도망치듯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도 떨고 있었다. 그 따뜻했던 손이 며칠 사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멈춰 섰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마셨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딸 이야기도 연락 없던 이유도 그저 조용히
나의 침묵을 함께 견뎌주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말보다 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돌아간 후 문을 닫고 등을 기대고 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건 미안함이기도 했고 고마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를 향한 감정이 결코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눈물이기도 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딸은 현관에 놓인 남성용 슬리퍼를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역시 아직도 만나고 있었네요. 나는 식탁 위에 찻잔을 손에 든 채 조심스레 대답했다. 응, 만나. 가끔씩. 이노 씨가 나한테 사람답게 웃게 해주거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딸의 눈이 커졌다. 사람답게.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엄마 위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내가 몰랐던 건 아니다. 그 애들이 나를 얼마나 챙겼고, 얼마나 미안해했는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말하는 그 걱정이라는 게 결국은 나더러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라는 거 아니니? 딸은 순간 말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이도 살아왔어. 내가 원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밥상 하나에도 눈치 보고 손 한 번 잡고 싶어도 먼저 못 다가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은 채 딸을 바라봤다. 근데 말이다. 이제 나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름 불릴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내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애도 아마 알았을 것이다. 그 말들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엄마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꺼낸 정혜의 고백이라는 걸. 그날 밤 딸은 말없이 내 손을 잡고 돌아갔다. 그 손길엔 여전히 싸늘한 거리감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 거리조차 고맙게 느껴졌다. 왜냐면 그건 이 감정을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는 내 선택의 결과였으니까. 봄이 다 지나갈 무렵 나는 이노 씨와 다시 절에 갔다. 그 처음 국수를 함께 먹었던 그 마당, 그 매화나무가 아직 꽃을 품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말없이 내 옆에 섰고 나는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볼까 걱정됐을 그 손짓이 지금은 그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때 국수 먹을 때 기억나요? 그럼요. 정혜 씨 입꼬리. 그때도 예뻤죠. 나는 웃었고 그 사람도 웃었다. 그 순간 마당 안쪽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다. 엄마. 딸이었다. 그 애가 절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놀라서 일어났지만 딸은 천천히 다가와 이노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이노 아저씨. 그날 우리는 셋이 함께 국수를 먹었다. 별말 없이 그저 한 접시 국수를 놓고 따뜻한 바람 속에 앉아 있었다. 나는 딸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살며시 얹히는 걸 느꼈다. 그 손이 사르르 떨리고 있다는 것도. 엄마 많이 외로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다. 응. 그런데 이제 덜 외로워. 그날 이후 나는 내 이름을 더 자주 부르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며 정혜야, 오늘 좀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노 씨와 산책할 때 정혜 씨,
오늘 발걸음 가볍네요. 하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다.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다는 걸 나는 이 나이에 처음으로 배웠다. 우리가 다시 절을 내려올 때 매화 한 송이가 바람에 실려 내 어깨에 앉았다. 정혜 씨, 어깨에 꽃 피었어요. 나는 깔깔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봄도 함께 피었다. 나는 여자로 살아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그렇게만 살아왔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줄 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느 날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혜 씨, 우리 같이 살아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청혼보다 더 깊이 내 심장을 데우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 이름은 다시 피어났고 내 웃음은 다시 살아났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내가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작일지도 몰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에 동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